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여름철 불청객이라고도 하죠. 겨드랑이 땀과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이 겨드랑이 부위가 흥건히 젖어 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겨드랑이 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드랑이 땀이 여성의 고통인 생리통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관련해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입니다.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이 연관이 있어?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조성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이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생리통이 심한 경우 이런저런 치료를 해봤는데 안 나. 그런데 겨드랑이 땀을 없애는 그러한 치료를 하니까 생리통이 치료되더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생리통 하면 뭐 진통제 몇 알 먹으면 되겠지 하는데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또 겨드랑이 땀이 나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인체는 참 묘한 것이 한 곳을 좋게 해주면 다른 것이 연쇄적으로 같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통제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 계통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인체의 원리를 잘 찾아서 그에 맞는 흠을 보완해주면 겨드랑이의 땀도 잦아들면서 생리통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이 되겠습니다. 겨드랑이 땀이 나는 거, 우리가 여름이 되면 땀이 나죠. 또 운동을 많이 해도 땀이 많이 나요.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과 전혀 안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어디에 땀이 나느냐, 상체에 나느냐, 하체에 나느냐, 낮에 나느냐, 밤에 나느냐, 머리 쪽으로 나느냐, 손 발바닥에 나느냐, 겨드랑이에 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심지어는 가슴에서만 나느냐, 등에서만 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은 심장과 연관된다 그래서 심한이라고 합니다. 심자를 썼습니다. 심한. 심장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 심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화와 연관돼요. 화라는 것은 칠정입니다. 감정입니다. 감정에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게 겨드랑이 땀입니다. 말하자면 이래요. 겨드랑이 땀은 좀 예민한 사람들한테 잘 나타납니다. 어떻게 예민하냐? 뭐든지 깐깐해요. 정확해요. 완벽해요. 자신을 볶아요. 그런 사람이 겨드랑이 땀이 납니다. 어떨 때? 긴장을 하면 나는 거예요.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심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칠정, 감정에 손상됐을 때 옵니다.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심한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에 손상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생리통이 올 때는 이 심한을 치료해주면 생리통이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오늘 주제예요. 일반적으로 손발과 겨드랑이 땀이 동시에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환자들은 와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손발에 땀이 나요 이러고 와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러고 와요. 그런데 겨드랑이 땀은 감춥니다. 그런데 손발에 땀이 나는 것과 손발에 땀이 나면서 겨드랑이에 같이 땀이 나는 것은 다릅니다. 겨드랑이 땀이 나면 일단 심한이라고 해서 칠정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땀의 원인은 첫째가 칠정에 손상된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기혈이 허약할 때 나타납니다. 오른쪽은 폐에 해당되고 기죠. 왼쪽은 혈에 해당돼 간, 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심폐, 엔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겨드랑이 땀 나는 것은 기혈이 허약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는 폐이고 요거는 심장이죠. 그래서 심폐 기능이에요. 심폐. 엔진이죠. 그래서 기혈이 허약해서 겨드랑이 땀이 나기도 하고 칠정에 손상돼서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땀의 치료는 감이, 복령, 보심탕 이러는 걸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드랑이 땀이 나면서 생리통이 있는 경우에도 또 겨드랑이 땀 나는 것을 몰라. 환자는 모르죠. 겨드랑이 뭐 다 나는지 알지 본인만 나는지 아나요? 모르죠. 그게 생리통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겨드랑이 땀이 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복령보심탕이라는 약을 쓰면 감이 복령보심탕이라는 약을 쓰면 겨드랑이 땀도 치료되면서 생리통도 치료가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감이 팔물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왔는데 초등학생들이 왔는데 겨드랑이 땀이 나요. 유난해. 그래서 냄새도 나요. 근데 왜 왔느냐? 키가 안 큰다고 왔어. 키가 안 큰다고. 얼굴 색도 보니까 느리끼리해. 키를 키워달래. 그래서 이 겨드랑이 땀 나니까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나면서 냄새까지 난대요. 그래서 감히 팔물탕을 썼더니 키가 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키가 안 크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한약은 퇴비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잘 안 자랄 때 퇴비를 줘서 키를 크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적기가 봄, 여름이에요. 봄, 여름에 큽니다. 가을, 겨울에는 축적하고 충전되고 봄, 여름에 크는 거예요. 왜? 나무 잎사귀 올라오듯이 나이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을, 겨울에는 나이테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요? 나이테가 달라요. 이렇게 같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됐죠. 이쪽은 겨울철, 가을철. 이쪽은 봄, 여름이에요. 봄, 여름에는 많이 자라요. 그래서 봄, 여름에 아이들 키를 키워줘야 돼요. 그런데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히 팔물탕이라는 약을 써야 키가 클 수가 있어요. 겨드랑이 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땀이 나면서 키가 안 크는 아이들은 감히 팔물탕이라는 약을 써야 겨드랑이 땀도 좋아지면서 키가 크는 거예요. 그러면 겨드랑이 땀이 좋아지면서 왜 키가 크느냐? 겨드랑이 땀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땀으로 보지 않고 진액이 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진액이 제 자리로 가. 뼈골로 가고 오장육부로 가. 그러면 키가 크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어유한이라든지 혈어유어열이라든지 산증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리통의 원인이.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8번에 바로 겨드랑이의 땀, 즉 심한에 의해서 오는 생리통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심한인 칠정에서 온다 그랬죠. 그러면 칠정도 다스려줘서 말하자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정신과 생식기는 같아요.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면 생리가 고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생리통이 생겨요. 그걸 칠정이라고 그랬죠. 칠정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겨드랑이 땀이 나죠. 이 겨드랑이 땀을 치료해주면 생리통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 생리통의 원인 중에 심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리통은 칠기탕, 가미기비탕, 반총산, 청열조혈탕, 청경사물탕, 통경사물탕, 가미사물탕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한을 치료해주는 가미, 복령, 보심탕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8번에. 그래서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은 연관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한의학 관점에서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겨드랑이 땀은 칠정에서 오는 거고 정신과 두뇌와 정신과 생식기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칠정 손상이 된 것을 치료해주는 그래서 겨드랑이 땀이 들려면 바로 생리통도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